조카랑 얘기하다가 나 깜짝 놀랐어. 설 연휴 고향에 다녀왔다는 친구가 말했다. 7살 난 조카는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단다. 노벨상을 타서 그 상금으로 효도할 거라며. 그런데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다. 야, 그건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힘들고 그것도 평생 고생하고 진짜 인생 말년에나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야. 그리고 헉했단다. 내가 지금 어린 조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어서. 설 연휴.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초등학생인 큰 조카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다. 운동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게다가 나도 회사 그만두고 애 따라 다녀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동에서 성공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냐? 우리 집 조카들 모두 의사 아니면 판사란 꿈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학이 의대와 법대밖에 없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난 철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몽상가 이모. 너흰 이모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 또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머리가 점점 굵어질수록 상상 가능한 운신의 폭이 좁아졌던 것 같긴 하다.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7살, 아니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대통령도 되고 싶었다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금메달 선수도 되고 싶었다가 또 만화 영화를 보면 마법사나 공주도 되고 싶었다가 뭐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운 아이의 꿈 아닐까? 적어도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말해도 어른들이 비웃거나 제약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야구선수란 꿈도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나 보다. 하긴 요즘엔 의사도 꺼리는 부모님들이 있단다. 원래 집에 돈이 많아서 목 좋은데 크게 병원 내지 않으면 힘들다고. 동네 작은 병원들은 임대료 내기도 힘겨워 문을 닫곤 한다며.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다. 상상이 점점 쉽지 않은 세상. 상상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 일. 어른이 되어갈수록 상상의 폭이 좁아져가는 건 뭐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나는 좀 슬펐다. 그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건 어른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니 너희는 한 살이라도 어려서부터 준비하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쓸데없는 공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근엔 상상 가능한 운신의 폭에서 일반 회사 취직, 심지어 대기업 취직까지도 지워져 가고 있단다. 취업이 힘들 뿐 아니라 어떻게 취업이 된다 해도 40줄에 쫓겨나기 십상이니까. 그리하여 안정적인 직업의 대표격인 교사,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만 간다. 내가 아는 대학생 친구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은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꼭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 믿어서만은 아니다. 그저 안정적이니까. 다른 꿈은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까. 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88만원 세대도 이젠 옛날 얘기고 요즘 20대는 오무 세대 같다고. 88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조차 요즘 20대한테는 쉽지 않단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집이 없고, 집이 없으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아이까지 없는 세대. 그런데 그 말에 어떤 20대가 이런 답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육무시대입니다. 우리에겐 희망도 없으니까요. 오물한 게 물이 없을 무자 아시죠? 그 말에 내 마음도 따라 철렁했다. 그 말은 20대가 아닌 나에게도 무력감을 안겨줬다. 희망도 품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상상을 바랄 수 있겠나 싶어서.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우리에겐 상상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거다. 풍선을 많이 달면 사람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풍선으로 나는 집을 타고 세계여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른이 되고부턴 그런 상상은 하지 않는다.
여행 짐을 꾸리며 뭘 빼야 할지 고심하다 보면 집을 통째로 들고 가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엉뚱한 상상일 뿐 이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 쉽게 그 생각은 접고 만다. 그런데 끝내 상상을 접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왜 말이 안 돼?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수만 개의 풍선을 굴뚝으로 연결해서 도리어 그 상상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려냈다. 풍선으로 나는 집을 만화영화로 만든 거다. 그리고 그 만화영화는 다른 이들의 상상까지 깨워냈다.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해봤는데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무의식에 갇혀있던 상상을 끄집어냈다. 그것도 현실로. 그 만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풍선으로 나는 집을 현실에서 시도도 해보기도 한 거다. 한 다큐 채널의 주체로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아 꼼꼼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끝에 마침내 그들은 해내고야 말았다. 상상은 현실이 된 거다. 300개의 커다란 헬륨 풍선만으로 집은 날아올랐다. 진짜로? 우와, 3000m 상공까지 떠올라 1시간 가까이 풍선으로 나는 집을 보며 나는 조금은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제목이었던 거죠. 이래서 나는 만화가 좋다. 상상을 멈추지 않는 세상. 상상은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면 멋질 텐데.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간절해지면 그것은 현실이 되기도 한다. 풍선으로 나는 집처럼. 상상은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은 희망을 꿈꾸게 하고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법이니까. 물론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단 변화도 없을 뿐. 아무도 풍선으로 나는 집을 상상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풍선으로 나는 집을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상상을 멈추면 변화도 없다.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상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젊은이들의 입에서 희망도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나는 싫다. 달라지길 바란다. 달라지길 희망한다. 그러니 우린 계속 상상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 상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우, 좀 길었죠?